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와주신 분들 명단을 쭉 읽어드리니까 숨 넘어가시겠다고, 날 새겠다고 하셨어요. 순데렐라님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됐던 바로 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김건희 대통령, 내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참네. 자, 김건희가 그 자리에 갔다. 김건희가 간 자리가 어디예요? 김건희가 무슨 자리에 갔나요? 김건희는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음으로써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 된 거예요. 대통령 부인은 관제가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한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의 부인인 만큼 그에 따라서 예우를 해줄 뿐이죠. 근데 김건희는 그 예우를, 자기가 받는 예우를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공직이나 자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김건희의 사고방식은 지가 대통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려면은 평소 때부터 김건희가 사실상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좌우해 왔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도 있죠. 평소 때 그러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설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김건희 대통령? 예.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이 몰카를 방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죠. 근데 오늘 영상은 상당히 좀 쇼킹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어제 그제 영상도 사실은 이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사적으로 만난 사람한테서 명품을 덥석 받는 모습도 대단히 황당했죠. 자, 그리고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 특히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정농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정말 쇼킹한 내용이 나왔죠. 김건희의 오늘 발언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라는 말을 그냥 쉽게 합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나온 거는 말 실수려니 라고 봐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영부인은 되게 말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따라서 자신과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발언하면은 큰일 나요. 예, 경을 칠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김건희가 하는 발언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을 대통령인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모습을 아니 그냥 몸에 배어 있죠. 어쩌다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몸에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김건희가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대목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대목은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가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문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들이 다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는 거더라.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를 의미하고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죠. 뭐야 얘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있어요. 자, 무슨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뭐 이런 발언도 하죠. 자,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래. 지가 무슨 충성심이 있어? 그리고 지가 뭐라고 충성심이 있어? 내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면 모를까?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충성심, 표현 되게 웃긴다, 그죠? 자, 그러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라고 얘기해요. 지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다고? 자, 이런 황당한 표현을 씁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대화를 계속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죠. 자, 보시겠습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아주 자신의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는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예,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글쎄, 제대로 된 사람이면 설령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김건희는 글쎄,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어때? 내가 대통령인 거 맞잖아. 예. 전혀, 숨길 생각,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야, 이 자리에 올라 보니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네요. 그죠?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정치는 다 나쁜 건데 대통령은 뭐 그런 거 아니야. 대통령은 다 착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글쎄 이 부분까지는 글쎄 또 어떻게 억지로 좋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 자, 지가 대통령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말이죠. 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부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 다음 대목과 같이 연결시켜서 해보면 되게 충격적이 됩니다. 지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충성심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무슨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자리에 지가 올라갔다
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 봐도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적어도 자신이 대통령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정도까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이게 과연 똑바로 된 행동인가요? 기가 찬 노릇이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진짜 중요하다,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요, 김건희의 이런 발언보다 김건희의 발언과 김건희의 행동을 연관지어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있었던 이런 방송들을 좀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 김건희가 명품 선물을 덥석 받는 모습이 보여졌죠. 예. 아유,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비싼 거, 다음에는 그냥 오세요 라고 하지만, 명품을 가지고 가면 만나주고 명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정말 아주 희한하고 아주 천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천박하다, 어우 천박해라, 무슨 영부인이 저 따위야, 영부인이 지가 영부인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이거 뭐 명품 뭐 수집을 하고 있나? 뭐 공짜에 저렇게 미친 X도 아니고 좀 뭐야? 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요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정농단까지는 안 간 거지. 그런데 어제 보도됐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뭐다? 바로 면전에서 내가 최재형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 면전에서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그대로 받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자, 이 대목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국정농단이 되는 거죠. 자, 인사청탁을 받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된 겁니다. 연결을 시켜볼게요. 인사청탁을 받아요. 그런데 명품 선물도 받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뭡니까? 뇌물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은 걸로 매관 매직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죠. 국정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국정을 팔아서 지가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고 명품 쇼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거예요.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를 앞세워서 마치 박근혜가 뭘 하는 것처럼 속여먹고 박근혜한테 일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을 속여서 자,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습니다. 자, 그 돈 뜯어내는 과정에 박근혜가 상당히 뭐 개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방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박근혜한테 돈을 낸다라는 생각으로 최순실한테 돈을 줬고, 자, 최순실이 받은 돈이 일정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었고 결국에 그 대가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승계 구도 문제가 해결이 돼 버렸잖아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민연금에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한 승계 구도 인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거기서 다 처리가 돼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국정농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요, 최순실 수준을 그러니까 훌쩍 뛰어넘어서 지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국정정치판을 지가 주물럭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드러난 것 중에 보면은 대통령실 이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인테리어 같은 거를 할 때 누가 했다고 합니까? 다 김건희 측근이나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공사를 땄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나요? 자, 또 있습니다. 청와대를 버리고 한남동으로 오면서 혹은 또는 이 국방부로 오면서 그 관사를 이전 지역을 누가 선택합니까? 김건희가 와서 택하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외교부 장관 관사에 와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고 갔다는 그런 주장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천공이 왔네, 뭐 백제권이 왔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왔다 갔다 했죠.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 들어와 있는 여러 공무원들 실은 김건희 백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들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왔다. 결국은 김건희 백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 많았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김건희가 이런저런 뭐 행사에 갑니다. 행사에 가서 자기가 마치 대통령처럼 발언을 해요. 지난번에 베트남 뭐 대통령인가요? 베트남 주석인가요? 이분이 오셨을 때도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가 원수인 것처럼 외교 현안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그 납북자와 관련된 단체에 가가지고는 납북자 정책을 자신이 진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뭡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김건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한테 청탁을 넣고 있으며 청탁이 오가는 와중에 선물도 오가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이거는 최순실보다도 훨씬 심각한 겁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심지어 외국에 나가면은 동반해서 외국을 갔다 옵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 이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순실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어쨌거나 최순실은 청와대 밖에 있었잖아. 근데 김건희는 청와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관저 안에 있어요. 최순실은 그래봤자 청와대를 들락날락, 정말 뭐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거의 최대치였는데 김건희는 그보다 훨씬 초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같은 놈이 그 문제가 많이 되는 양평 고속도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심지어 여성 국회의원들 착 불러다가 자기가 마치 뭐 그들을 아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 김건희 국정농단 상황이다. 이거 김건희 국정농단이라고 밖에 말 못해요. 예? 딱 하나입니다. 이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황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은 그냥 김건희 국정농단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한편 보면은 윤기중 교수, 그 윤석열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네요. 윤기중 교수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면은 과연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커줘서 고맙다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이거를 잘 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참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는 상황이 됐을까요? 어처구니가 없죠. 예. 이제 우리는 다시 촛불을 좀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 탄핵, 이동관 탄핵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지 않으면 김건희가 나라를 망치겠어요. 나라 꼬라지가 왜 이 꼬라지가 됐는지 이제 그 해답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요. 김건희가 있는 곳, 김건희가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곳도 문제지만 김건희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역시도 김건희 같은 사람들이 뿌역뿌역 몰려들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뭐다? 예, 부산 엑스포 유치전입니다. 홍보 동영상 보면은 한마디로 딱 답이 나와요. 홍보 동영상이 뭡니까? 정말 그 유치위원회의 모든 역량이 총 집결되어 있는 에센스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꼬라지가 야, 정말 구태의연합니다. 말 그대로 구태의연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가 정말 불꽃으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또 흐지부지 끝날 것인지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자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지금 이낙연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결국에는 이재명 힘을 빼자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의 힘을 빼면 누가 유리해? 누가 좋아? 김건희가 좋아.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해서 끌어내리네 만회해야 될 이 시점에 한가롭게 이낙연은 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거제 얘기. 지금 선거제 얘기를 할 때야 지금 탄핵 얘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평화님 돈만 갖다 버리고 수준이 애고. 예, 건든법사님 건희가 통일시킬 듯. 예, 김건희가 그랬대잖아요. 통일시킬 거예요 라고 했다며. 지가 뭔데 거기를 시켜. 나 진짜. 와, 통일시킬 거예요? 통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통일시킬 거예요? 아이고. 북한의 김여정이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참, 통일시킬 거예요? 야, 목사님도 저와 함께 큰일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지하고 왜 큰일을 해야 돼? 영부인은 뭐 큰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 아니, 통일대박은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박근혜 입에서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김건희 입에서 나온 거잖아. 마치 최순실이 우리 뭐 진보 진영의 누구를 만나서 제가 통일시킬게요. 최순실이가 앞장설게요. 이랬던 거랑 참 다른 바랄 바가 없어요. 최순실이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이 자리에 와라 보니까 정치 너무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순실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 야, 참. 와, 수준, 나 진짜. 예. 목사님도 저와 함께 큰일 한번 해보자. 응? 통일시킬 거예요. 야, 정말 스케일 대단한 아줌마야. 그죠? 자, 이러니 암컷이 설친다라는 말을 안 하게 생겼습니까? 이러고도 암컷 설친다는 말이 잘못됐나요? 자,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묻습니다. 최강욱 의원을 비방한 바로 그 기사의 시작은 오마이뉴스였거든요. 자, 그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내가 물어볼게. 이러고도 암탉이란 말을 암컷이라는 말을 안 듣게 생겼어? 이게 암컷이 아니면 이걸 잡컷인가? 아유, 진짜. 만약에 이 얘기를요, 김정숙 여사가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권양숙 여사가 해봤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겠어?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겠어? 근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기다 대고 뭐 선거제 아우 진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우 속 터져. 열오르는데요. 예, 잠시 제가 진정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